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찐 수익을 가져다줄 이런 종목 이야기, 이제 수익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4월 말이고 5월이 되면 이제 6월 3일 날 선거를 앞두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큰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수혜 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좀 이러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이제 5월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일 것 같아요. 5월, 6월이 뭐 엄청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가 제일 중요한 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진짜 어떻게 정책이 진짜 변하게 될지 그쵸. 앞으로의 경제 방향성들이 잡히는 네. 해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뭐 오늘은 네. 뭐 이렇게 어떤 종목적인 얘기, 개별 종목 얘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왜냐면 이제 4월이 끝나가잖아요. 맞아요. 뭐 다음 주가 끝나요. 3일밖에 3거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5월, 6월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큰 변화가 나오는 게 일단 관세잖아요. 네, 관세고 두 번째는 대선이에요. 이제 5월 3일 되면 이제 국민의힘도 후보 나올 거고 민주당은 이미 끝난 거고 네, 예, 이재명으로. 그러면 이제 공식 선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선거가 들어가면서 정책 얘기가 나올 거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우 1,000원짜리가 10배 10,000원 가지. 1,000원짜리가 20,000원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막 작은 종목만 살려고 하셔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요. 네. 대형 기업도 10배, 20배 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100만 원 가네 안 가네 요즘 이러고 있잖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22년에 얼마였는데요? 47,000원이었어요. 2022년에. 진짜 바닥이었네요. 네. 예. 20배 올랐어요. 와, 20배. 정권 바뀌면서. 정권 바뀌면 바뀌었잖아요. 2022년. 네. 물론 이거는 정책하고 상관없지만 삼양식품 보시면 2023년에 얼마냐 12만 원 정도였어요. 차트 똑같은 것 같아요. 예, 12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00만 원 거의 100만 원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럼 거의 10배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동전주만 아니라 정말 아니라. 이렇게 큰 종목들도 예, 큰 기업도 100배. 정책을 받아서 가면은 네. 답이 없는 거예요. 어... 답이 없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고 김대중 때도 그랬고 네. 저는 이제 김대중 때부터 주식을 했기 때문에 네. 김영삼 때는 모르겠지만 그때 큰 기업들도 10배씩 막 갔어요. 옛날에 지금 조선주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사실 저점 대비 얼마 안 올랐어요. 근데 조선주. 조선주가 2002년 저점 10배 그러니까요. 10배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정부가 미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대기업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잘 사놓으면 간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올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년 혹은 2년 사이에 10배 갈 수 네. 있어요. 5배 갈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그런 기업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 있어요. 네. 5억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2,000원짜리 시가총액 뭐 1,500억, 뭐 2,000억 하는 회사에다가 10억인데 5억 박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없죠. 못 박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투자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불안하게 1,000원, 2,000원짜리 사는 것보다 이렇게 진짜 대기업들을 우리가 큰 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네. 뭐 종목은 당장 아직 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는데 추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 관련된 거. 상법. 예. 이게 상법 개정을 더 강한 걸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배당을 더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말했었던 게 뭐 강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끔 만들겠다. 캘리포니아인가요, 미국에? 거기서는 무조건 자사주를 소각해야 돼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0% 이상 갖고 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30%, 40%씩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가 뭘 하면은 주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잠시만. 우리 여기 밑에
더보기 보면 네. 설명에 우리 텔레그램 자료방이 있는데 맞아요. 그 텔레그램에다가 지금 자사주가 네. 높은 기업 리스트를 올려놨거든요. 너무 요거 꿀팁이네요. 그 일요일 날 네. 네. 왜냐면 이제 늦게 보신 분들 계실 거니까 일요일 날 밤에 한번 그거 자료 네. 한 번만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도록 할 네.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네. 진행이 되게 된다면 왜냐면 이번에 리더십이 됐든 뭐가 됐든 아주 밀어붙여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혹은 이제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 야소의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진짜 이게 밀어붙여든 뭐든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럼요.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에 의한 또 자사주 소각에 의한 어떤 부분들에서는 그 해당 기업들 지주사나 이런 것들도 매우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유차현 부장님께서 그런 자료들을 또 잘 분석해가지고 올려주시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중국을 보고 있어요. 중국이요. 예, 왜 중국을 보고 있냐면은 중국이 약간 각성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작년부터 중국이 엄청나게 부양을 하고 있고 네. 또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막 당당하던 애가 갑자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번 주부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네. 중국의 입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최근 몇 년 동안 일본하고 좀 친화력을 높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하고 좀 친화력을 높일 가능성이 좀 전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 엉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지금 정책 관련해서 상법 관련해서 지금 자사주 소각이 어떤 기업들이 지금 또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텔레그램에 또 올려드릴 네. 거고 또 중국 쪽으로의 관계성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왜냐면 계속 우리가 뉴스를 보실 때 네, 오늘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무슨 기업이 특허를 수출했습니다. 신약을 뭐 임상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계속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 이슈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계속 동일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한알령 해제네, 뭐 중국과의 뭐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이런 맞아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뭔가가 그러면은 뭔가 계속 있으니까 뉴스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를 사자는 뜻이 아니에요. 엔터주도 가겠지만 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그러니까 안 나오던 뉴스들이 왜 많이 나오지 요즘에? 왜 이런 뉴스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지? 네. 이런 거에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걸 포착을 해야 된다.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좀 세부적인 개별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또 볼 줄 알아야지 진짜 경제가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한알령 네. 이기 전에 네. 우리 산업에서 주가가 매우 크게 올랐던 산업이 하나 있어요. 한알령 전에요. 그쵸? 막 요커 해가지고 800만 명 오고 막 이랬다 오, 하면서 근데 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싹쓸이 해가고 했던 품목 어떤 화장품.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도 그런 잘 건 가고 아니.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어쨌든 애블 CNC 같은 종목은 네. 100배 올랐어요. 100배. 아, 100배. 주가가 100배 올랐어요. 파생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그런 식의 지금 이제 우리 유보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과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무언가가 이제 한 번 간 거는 그 정도 안 가요. 그쵸. 한 번 간 건 그렇게 안 가고 하니까 무언가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게 탁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뭔가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 한국은 일단 잡아놔야겠다.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한국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나만 바라봐 하고 그죠? 질투하면서 뭐 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는 좀 중국에 끌려갔다가 막 얻어맞고 미국에 끌려갔다가 얻어맞고 막 이제 이런 관계에서 야씨 됐어 씨. 누가 나를 더 위해 줄 거야? 나를 지금 왕처럼 떠받들어 줄 나는 그런 친구를 원해. 날 뭐씨 힘없다고 날 때렸어? 나한테 돈 삥 뜯었지. 씨 하지 마. 너 꺼져. 이런 나 얘하고 친할 거야. 내가 얘하고 친할. 이럴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 되면 혹은 뭐 대통령도 약간 그런 그 깜냥이 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세계 1등을 잡아야 돼요. 조선주가 지금 안 빠진 이유가 뭔데요?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이야. 그러네요. 아니 삼양식품이 안 빠진 이유가 뭔데? 불닭볶음면 얘네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쵸. 방산주가 안 빠지는 게 뭔데?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음. 이쪽 방어용 무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야. 세계 1등은 무조건 가요. 예를 들어서 2차전 전기차, 2차전 배터리 세계 1등이라 그래가지고 주가 그렇게 올라. 에코프로가 지금 고점 대비 50%는 마이너스 60%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점 대비 100배 올랐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지금은 아직은 뭔가 아쉽지만 이게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지금은 진짜로 내 재산을 10배, 100배로 늘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진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아직 그런 종목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추종은 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약간 AI 쪽에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AI 쪽 모멘텀이 있죠. 모멘텀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AI 소프트웨어로 세계 1등 할 수 있을까요? 어, 난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있어서. 아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길 수 있을까요? 챗 GPT 이길 수 있어요? 없죠. 네이버가 챗 GPT 이길 수 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갈 수 예전에 주가가 좋을 수 있었던 거는 카카오는 세계 1등은 못해도 국내 1등을 할 수 있었잖아. 압도적인. 압도적인. 그리고 진짜 네이버 초록색 검색은 국내 1등이었죠. 그쵸. 압도적인 1등이었잖아요. 그랬네요. 네. 그리고 또 그걸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으니까 주가가 20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네. AI 소프트웨어, AI 서비스로 갔을 때 과연 누가 요즘 네이버 검색해? 맞아요. 나 첫 번째 유튜브 검색해요. 그러니까요. 애들 장난감 조립이 안 되면 유튜브로 그러니까 저도 영- 요즘 그렇더라고요. 네, 영상을 봐.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예전에는 블로그 봤었다라면 지금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맞아. 얘가 더 잘 해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사용을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 1등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가능성 있는 거 뭐예요? AI 의료. 의료, AI 네. 의료. 예를 들어서 진단 쪽도 저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요. 왜 AI 진단 쪽, 암 진단, 네. 무슨 진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은 주가가 개판이지만 네. 이런 기업들도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쪽 분야에 한해서는 또 뭐 온코크루스 같은 신약 개발하는 애들 이런 회사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AI 의료 이 AI. 시간은 네. 저도 주워 먹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요. 분석해 주는 걸 주워 먹어야지. 그 이제 분석을 워낙 또 잘 하시고 거기서 진짜 대박주가 잘 나와요. 그니까요. 확률 매우 높게 나오니까 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 그래서 그런 실전 부분들 보시면서 하시면 좋은데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그런 쪽보다는 네. 어쨌든 AI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플랫폼을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글로벌한 AI 서비스는 못할지언정 국내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택배죠. 코난 테크놀로지. 아니 국방부가 챗GPT를 이용할 거야? 팔란티어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거 쓸 수 없어.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군사 정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MS 워드 쓸 때 우리나라는 한글과 컴퓨터, MS 워드 두 개를 동시에 쓰잖아. 왜겠어요? 정부 수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AI 소프트웨어를 보더라도 그런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한글 파일 진짜 그러네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게 되게 간편하죠. 맞아요.
매우 쉬워요. 네.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으로 쉬워요. 탑이지. 네.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구조가 맞아요. 소리 음성 이게 되는 그래서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없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일본인이야. 일본어로 이 자판을 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매우 느리고 저기 한자도 마찬가지일 장난 수 아니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국가 뭐 아랍 쪽에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 안 써봐서 그렇지만 전 세계에 나중에 이런 식의 그 시대가 계속 발전해 나가다 보면 국경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흐려지면서 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퇴색되고 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게 빨리빨리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요 이게 자판치기 어려운 국가에 사는 외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쉽게 그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처럼 네. 한국 단어로 한글로 그래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네. 그걸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훨씬 빠르니까. 어머. 젊은 애들은 그거를 알아듣고 어머. 뭐 그렇게 크크 하든지 뭐 하든지 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살아남을 문자가 네. 몇 개 없다. 다들 6개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일단 첫 번째 1억 명 이상 사용하는 문자들로 보면은 이제 영어,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음. 이제 언어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스페인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저기 인도 쪽 아마 뭐 힌두어인가 뭔가 아무튼 그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인가 더인가 그러고 마지막이 1억 명 사용을 안 하는데 남아 있는 게 한국어. 한국어, 한글. 한글. 정말 직관적으로 딱 보이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경쟁력입니다. 와. 그러니까 방금 갑자기 우리- 국뽕 올라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유본이 지금 방금 한국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딱 말을 하니까 네. 그러네 맞네 오, 이쪽으로 이게 생각해 볼수 그 부분이고 네. 사실 우리나라 AI 주들이 올라갔었던 그 종목들 중에서 네.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 우리 한글로 이 사실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국어의 한국 사람의 정서를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잘 표현할 수가 없어. 한국어만큼 말은 어려워요. 한국어가 표현력이 뭐 노랗다가 그냥 노랗다, 센 노랗다, 그치. 뭐 누리끼리 하다 근데 뭐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네. 한국어를 가장 잘 번역하는 건 한국 기업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럴 진짜 수밖에 이건 없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뭐 구글이든 챗GPT든 뭘 하든 이게 어쩔 때 약간 어색할 때가 은근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거를 일본어로 바꿨다가 일본어 이렇게 되거나 저 챗GPT 내용을 일본어로 바꿨다가 이거 한글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AI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코난테크 같은 국방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고 한글과 뭔가가 번역과 이런 것들과 연관이 크게 국제적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이즈가 클 거 아니에요. 네. 국내 한정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또 찾아본다라면 또 나름 그 안에서 성과가 좀 좋지 않을까. 또 그런 기업 종목은 유본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려보자. 어떤 걸 찾아오려나. 항상 주워 먹자. 항상 찾고 있죠. 그래서 뭐 오늘 약간 좀 거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업사분이 아는 분 사람이 SM을 뭐 1,000원 뭐 이럴 때 엄청 사셨다는 거. 진짜요? 근데 1,000원일 때? 그때 그 주가가 20억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 그런 걸 찾아야 네. 된다고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근데 한류 연풍이 어쨌든 세계적인 거죠. 네. 또 게임도 마찬가지. 지금 NC소프트가 개판인 거지. 오. 옛날에 NC소프트 100만 원 가고 막 그랬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AI 소프트도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챗 GPT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파생해서 1등하는 애들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도 저는 충분히 이제 HBM은 끝났어요. 네. 그 하이닉스가 상한가 갔어야지. 어제 실적 그렇게 좋았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소캠이 됐든 CXL이 됐든 유리기판이 됐든 이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이제부터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업사분이 맨날 황금알 하시는데 네. 수익 나면 그런 거 조금씩 사놓는 거예요. 진짜 네. 어디서 어떻게 또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시다가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함께 좀 같이 추종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사부님이 요즘에 또 보고 계시는 이제 단타 위주라든지 진짜 또 실시간 종목들을 잘 보고 계시니까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조기 대선 기간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한 달을 지켜봐도 시장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그쪽에서 수익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움직이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네. 많고 밀려도 다시 올라올 때는 내가 마이너스 10% 15%여도 한 방에 복구가 되는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유본이 무슨 종목을 뽑아내나 이제 기다리면서 아까 크게 올라갈 만한 대형주들이나 이런 좋아요. 것들 뽑아내면서 네. 지금은 아직은 지지율 1위의 후보의 정책 이야기들을 자꾸 듣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분명히 좀 다를 수 있고 상당히 공감 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선 기간 동안에 올라가는 주식과요. 네. 대선이 끝나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정책을 실제로 이제 추진해 가면서 가는 것은 다를 거예요. 다르죠. 분명히. 그쵸. 예, 그리고 큰 산업이 커가는 분명히 계속 얘기하지만 산업이 작은 것과 큰 거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큰 산업을 밀어붙여서 가게 해야지 경제 효과가 커요. 전체적인 어떤 상승 효과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뭐 10배짜리가 다시 나타난다거나 이럴 것이니까 그거는 아마도 대통령이 아예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뭔 얘기를 자꾸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야당한테 뭐라고 하는가 자꾸 이제 그런 요구들을 들어보면서 분명히 해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당장은 지금 아직은 반복적으로 네. 현재까지 나온 정책주들의 반복적인 아직은 쭉 빠진 애들 있으면 예를 들어서 AI도 올랐다가 지금 조금 주춤해졌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의료 AI도 마찬가지로 네. 탄력 붙으면 다 가거든요. 네.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뭐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아이고 힘드시죠 뭐 이러고 악수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시장통 돌아다니고 막 국밥도 먹고 네.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막 어쩌저쩌 가다 보면 지금 내가 몸은 아픈데 병원에 못 가고 막 어쩌저쩌 하면 이거 도와드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나 혹은 어쨌든 한 달 동안은 AI가 가장 1순위로 계속해서 신경을 쓸 것 같고요. 네. 단가 낮추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비중 조절들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경제 살리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추경이 이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또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돈 풀기를 어떻게든 할 가능성이 있겠죠. 너무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지지율 1위인 사람이 예전에 지역 경제 살리기에서 뭘로 효과를 받느냐. 이제 지금은 이제 대신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때는 그냥 성남시장이었어. 그럼 성남시에 한정되고 경기도지사였어. 그러면 경기도에 대한 한정적인 지역 화폐 형태였다면 이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되면. 네, 그래서 그런 건 어떤 형식이 될까를 약간의 상상력을 좀 펼쳐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모르면 주가가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얘가 왜 올라가지를 이제 약간씩은 추적을 해다 보면 네.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쬐끔 움직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달 수익을 가장 최고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것에 가능했던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접근을 더 쫓아가서라도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조금만 주춤하면 타는 거야. 막 달리고 있으면 내가 내 속도가 느리니까 못 타는데 네. 얘가 잠깐 주춤할 때 얘 물 먹으려고 잠깐 물 먹으려고 잠깐 딱 그냥 타. 그러면 무조건 가.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수익이 났던 거죠. 잘 파악했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센 놈, 네. 제일 센 종목. 그럼 뭐 진짜 점 상갔네. 다음 날 또 가요. 멈춘 적이 별로 없어. 이거 그럴 진짜 정도. 5월 기간 한정이겠네요. 정말. 이거는 이제 약간 그랬죠. 5월 기간 한정 같은 네. 느낌이고 진짜 잘. 그리고 진짜 찐 대박주는 네.
대선 끝나고 나와요.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살리기 위한 그쵸, 어떤 그쵸, 그런 그러네요. 이런 게 진짜 제대로 이제 된 대통령이 활동하는 나오면 거죠. 예,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네. 과거에 막 명연설을 하셨던 그런 대통령분들 한 번씩 계시잖아요. 음. 진짜 나라를 생각했던 분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이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 그쵸.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부님의 방송을 보면서 같이 이제 물 먹을 때 같이 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물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약간 숨 쉴 때. 그렇죠. 이 종목들에서 기회가 이제 한 달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정말 더 이제 쉬워질 거예요. 지금은 약간 눈치 보면서 네.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한 가지만 요령을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요즘에 이제 대체거래소 해갖고 8시 시장 맞아요. 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대체거래소 시간에 최고가를 찍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쭉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사갖고 팔아야 될 종목이 많을 때는 아침 8시부터 눈 뜨고 지켜봐야 돼요. 출근하시면서 그냥 보면서 가야 돼. 네. 그래야 제일 좋은 가격에 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네요. 네, 되려 그리고 그 시간에 한번 툭 밀었다가 했던 놈이 정규장이 열리면서 확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제가 사면 같은 종목을 네. 그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나솔루션도 보니까는 몇몇 종목들이 그렇게 밀린 종목이 장중에 잘 가. 그래? 근데 어차피 나는 지금 하나솔루션을 살려고 했는데 요게 밀리는 거예요. 어라? 그럼 사볼까? 샀더니 목요일날 금요일날 빵빵 치고 사면.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뀌었죠. 정권이 당이 완전히 바뀌는 네. 여야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돼버리면 큰 에너지 정책도 바뀌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거래소 시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하셔야 되더라고요. 차이가 커요. 어쩔 때는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도 차이 나더라고요. 매매의 수익이. 네. 대체거래소의 그 시간도 무시 못하는 지금 부지런해져야 흐름이라는 거.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거. 8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 다 열려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 아침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네. 또 크죠. 오후보다는 SK 그리고 하이닉스가 상한가 갈 줄 알았냐고요. 물론 그 시간에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 팔았어요. 그렇기는 안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또. 그 그거 가격에는 팔리는 거 아닌데 일부 거래만 된 거라서. 하나만 거래되면 안 돼요. 그다음 그 가격에 따라서 네. VI 가격 넘어가 버리면 안 될 겁니다. 또 어렵네요. 그래도 그때 저는 4월 9일 날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다음 날 11%인가 12%에 그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같이 또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8시 반이 아니라 8시로 바꿔서 지금 해요. 맞아요. 나 이제 8시 내가 매매를 해야 잖아요. 되니까 8시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장인들도 가다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 뭐 사고 팔고 뭐 보고 있는 거야? 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좋습니다. 8시에 가서 사부님과 함께 또 장전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근데 좀 오늘 종목을 못 가져가는 게 조금 아쉬운데 유창희 본부장님 워낙 또 잘 분석해 주시니까 하나만 또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뭐 종목이 요즘에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주도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비중 좀 줄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조금 의외로 좀 힘을 좀 낼 수 있는 게 사실 이 로봇주들이 가다가 좀 말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상장된 회사인데 그 얘가 어디 갔냐? TXR 로보틱스. 물론 이게 좀 지금은 주가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박스잖아요. 네. 박스기 때문에 뭐 좀 하단이 좀 지켜지면 한번 좀 볼 수 있는 한 로봇주 중에서도 왜냐면 좀 따끈따끈 싱싱한 애들을 좀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TXR 로보틱스가 조금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다음 주, 근데 다음 주 워낙에 3거래 사실 금요일은 맞아요. 거의 쉬는 날이고 그러네요. 월화 수밖에 없어서 네. 좀 봐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거 이제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클로버 같은 경우 수렴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세가 안 무너진 애들 쪽으로 해서 좀 보시면은 그나마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 들어서 좀 원래 예전에 좀 안 보던 기업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거. 그래요? 예,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면은 조금 지금도 좀 싸다 생각 좀 하고 있어.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금융주가 좋았거든요. 네.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2주 전쯤에 말씀드린 게 은행주들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이거 빈집털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리면서 네. 뭐 KB금융, 뭐 신한지주 보면 다 신고가로 KB금융 보시면 최근에 제일 좋아요. 쭉 오늘에서야 올라가네. 사람들이 이제는 증거사 리포트 나오기 시작했더라고. 아. 저는 다 팔았지만. 네. 근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좀 뒤늦게 움직인다라면 의외로 5월 초까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쪽 은행주 중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방금 스마트폰을 보는데 왜 이렇게 종목이 마이너스 종목이 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근데 KB금융이 또 워낙 전부터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담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수익 실현이 안 됐네요. 근데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또 개인의 그 투자 판단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혹시 사부님은 또 장 아니 근데 시작하면서 비슷해요. 같이 저도 비슷하고 그 최근에 네. 워낙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 뭐 진짜 저도 25년 이상 이렇게 주식하면서 네. 야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하루가 멀다고 상장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또 한편으로는 신규 상장주가 잘 가요. 신기하고 희한하게도 아까 이제 클로버도 말씀하셨고 온코도 말씀하시고 뭐 이제 했는데 클로버 신규 상장주 쭉쭉쭉 가. 그리고 이제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온코도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시세 주고 주는 게 오히려 늙은 종목들보다 훨씬 낫더라고.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파릇파릇하게 막 최근에 올라오네. 신규 상장주들 중심으로 저도 수익을 좀 많이 냈고 그 TXR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지금 최근에 저는 삼현이라는 종목도 네. 되게 재밌게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단 요 상한가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중에 저는 여기 내려오면은 한번 사볼랍니다 하면서 이제 이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상한가 가기 전에 자 얘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는데 얘가 오늘 안 무너지면 이거 다시 또 눌렀다가 급등한다. 급등한다. 이 패턴이 솔트룩스도 똑같이 나왔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상한가 가버렸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거래 줄이면서 눌렀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랬죠. 자 여기 12,570원.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갖고 올려놨어요. 네.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 네. 사람들이 또 그래서 12,570원이 지금 매수가로 좀 적절한 것 같은데 그 밑에다 지금 12,500원 밑에다 나는 지금 삽니다. 나는 지금 사겠다라고 네. 이제 방송에 저는 장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거 사볼랍니다. 딱 사고 거기 쫙 급등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에 자 16,000원 넘어서 저는 반 이상 팔았습니다. 저는 많이 팔았어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도 죽은 것 같진 않아요. 전 고점을 뚫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씩 그 전고점 뚫고 나면 약간씩 시간이 걸려요. 네. 눌렀다가 다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 없이 눌림목 정도 부분이라면 한 번 정도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고 클로버도 그렇고 로봇주들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온코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신고가 전 고점을 넘었잖아요. 네. 완전 신고가 고점을 넘어가면 당연히 눌러줘요. 고점 넘어가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며칠 쉬었다 그러다가 한 3번 정도 돌파 나오면 쭉쭉쭉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저는 예의주시하면서 또 살 건지 아니면 추가할 건지 더 막 사버릴 건지 어쩐지 이거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요즘 잘 보고 계시는 종목들 알려드렸으니까 또 투자 포인트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제 앞으로의 경제,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해서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분석과 토론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라서 주식시장이 쉽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세요. 그럼 저희는 이번 주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성투하세요.